그야 홍진상감 그저 자야 내가. 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풀이장의 상승을 상당히 유지를 한 채 종가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개미 눈물만큼 찔끔 올라주는 모습.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풀이장의 상승분을 본장에서도 상당히 지켜줬다. 물론 마지막에 약간의 조정으로 끝나긴 했으나 어쨌든 풀이장의 상승분을 지켜줬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시작하겠습니다. 66.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피어의 구간이었는데 어느덧 그리드 완연한 탐욕의 구간 들어섰죠. 익스트림 그리드 한번 찍어줘야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익스트림 그리드는 찍어주고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드크롭션 어제 영상에서 그제 영상에서 그저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부분 매도 타이밍은 푸드크롭션이 0.70 밑으로 도달한 순간부터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시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설픈 구간에서 미리 부분 매도를 실시하면 약간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최고점의 매도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면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는 것이고요.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일부 비중 매도, 부분 매도를 실시하고 더 올라도 사지 않고 다음 조정 때 매도한 수량은 다시 채워가는 그렇게 3배 레버리지는 약간의 4848을 가끔씩 하면서 맨날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시장이 극도로 치우치는 구간에 약간의 매도 또 극도로 치우쳐서 하락하는 구간에 약간의 매수 이렇게 반복하면서 수량 관리를 해나가고 수익을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3배 레버리지의 매매 방법입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홀딩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멘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이죠. 내 마녀의 날이 도대체 뭔가? 주식, 지수 선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날. 선물과 옵션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내 마녀의 날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은 대규모 포지션의 청산과 새로운 포지션의 개시로 인해서 발생된다. 한마디로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엄청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나름대로의 부분 매도를 실시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도 양봉에서 플러스 권에서 부분 매도를 실시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는 24년에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내 마녀의 날에 QQQ 나스닥 1배지수 QQQ의 종가 기준 등락표입니다. 3월 15일은 QQQ는 상승 추세. 모든 옵션 만기일이 보니까 상승 추세였더라고요. 종가 기준 3월 15일은 마이너스 1.19%, 6월 21일은 마이너스 0.27%, 8월 16일은 플러스 0.13%. 위아래 엄청난 변동성으로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진 건 맞으나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극도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3번 중에 2번 하락이 나왔으니까 쉽지 않은 날이 맞기는 맞으나 그래도 멘탈이 부서질 정도로 많은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시즌은 큰 변동이 없으면 그냥 오늘은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십시오. 현재는 66, 비중 5%의 매도가 유효한 구간이죠.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공포의 구간에서 50만 원을 매수했다고 하면 탐욕의 구간이 도래했을 때 현재 65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매도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매수한 물량에서 비중 5%를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0만 원 매도하면 무포지션이 되잖아요. 무포지션이 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이미 나는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 본전 심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한 금액에서 비중 5%만 매도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조금 많이 매도하실 분은 한 10%까지도 매도해도 괜찮은 구간에 돌아있다. 어차피 3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 매도, 완전 다 매도하는 거는 공포지수 90. 솔직히 공포지수 90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탐욕의 구간이라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진 않는다. 왜냐하면 공포지수 80이 넘어가면은 근시일 내에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아니 무조건 100% 조정이 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일부 비중을 들고 있어야 다시금 매수도 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어느 정도 물량은 조정이 올 걸 알더라도 조정을 그냥 쳐맞더라도 일부 비중으로는 조정을 쳐맞으면서 시장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파이 일봉입니다. 볼린저 밴드 터치, 최고점에서 볼린저 밴드 터치, 부분 매도를 실시해야 될 구간이죠. 다이아 다우지수 일봉입니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오늘의 장 시작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떠서 시작하게 되죠. 약간의
조정 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다시 오르겠지만 장 초반에 다이아는 약간의 조정. 어제 부분 매도를 일부 실시했어야 되는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은 스파이와 다이아와는 다르게 아직도 전고점이 가려면 상당히 폭이 많이 남아있죠. 나스닥은 어제 볼린저 밴드를 살짝 터치를 하고 내려온 상황. 생각보다 어제 바로 볼린저 밴드를 터치할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렇게 셀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볼린저 밴드를 맞으러 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서 빨간색 선에 터치를 한다. 장기 상방 저항선인 빨간색 선에 터치를 한다. 그러면 좀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매도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겠죠. 볼린저 밴드를 뚫을 시 약간의 부분 매도 빨간색 선까지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올라갈 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 약간의 사팔은 필요하다. 3배 레버리지일 경우에 1배 지수일 경우에는 뭐 그냥 계속 홀딩하는 거죠. US100 나스닥 지수를 4시간 봉으로 볼 시 어제 장중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어요. 완전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이 이 볼린저 밴드를 윗골이 보이시죠? 터치한 순간입니다. 약간의 부분 매도 했으면은 뭐 괜찮은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후에 중앙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 후에 다시 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매도는 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이때처럼 볼린저 밴드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리죠. 그러면 약간의 조정 후 21선을 계속적으로 위에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횡보 후에 다시 상승. 뭐 이러한 흐름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이라면 이게 바로 상승장이 되겠죠. 환율 주가입니다. 현재 환율이 21선은 약간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미국 주식도 전체적으로 오르고 해가지고 제 계좌의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환율과 나스닥이 동시에 오른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날 중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율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 뭐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 추세로 바뀐다고 하면 미국 주식에는 그렇게 청신호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은 바뀌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로 바뀐 상황은 전혀 아니다. 엔비디아가 파란색 선까지는 조금 올라줘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테슬라, 나스닥의 대장주가 어쩌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시저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테슬라를 매수했고 테슬라 레버리지 2배, 3배 전부 다 매수를 했고 여기서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부분 매도 하면서 아주 일부분만 남겨두고 테슬라 레버리지는 정리를 했고 테슬라 본주는 그냥 갖고 있었다. 왜냐? 레버리지는 괴리율이 발생하지만 본주는 괴리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주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본전은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정을 완전히 다 때려맞았다. 그리고 다시 상승한다. 이게 바로 장투다. 테슬라를 장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볼린저 밴드를 뚫었죠. 이제는 볼린저 밴드를 찢는 초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약간의 조정 후 다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보라색 상승 추세선은 한번 터치는 한번 하지 않겠느냐. 뭐 테슬라를 최근 계속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도 차트를 봅니까? 아직도 더 시저가 차트를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는 약간의 조정이 와도 저는 홀딩 할 겁니다. TQQQ. TQ는 어제 풀이장부터 올랐기 때문에 갭을 만들어줬다. 그래도 볼린저 밴드 상단은 터치를 해줘야 된다. 장기 하방 추세선인 빨간색 선을 시원하게 갭으로 돌파를 해줬다. 아주 좋죠. 하지만 이 갭은 언젠간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갭은 메우고 갈 것이다.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는 게 주식의 불문율이기 때문이죠. 그 조정이 뭐 근시일 내에 나올지 뭐 당장 다음 주에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구간이나 현재 TQQQ가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약간의 부분매도 실시 후에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시 이 갭을 메꿔주는 하락이 이렇게 나왔을 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서 부분매도한 수량을 여기서 다시 채워 넣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속설은 많이 오르긴 했으나 뭐 간의 기별은 안 가는 상황. 1배 차트를 봤을 시 볼린저 밴드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핑크색 일목균형표를 일단은 돌파해줘야 된다. 이 일목균형표의 저항이 상당히 세다,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흐름을 봐야 된다. 그것이 속슬 차트로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의 하단이 될 것이다. 괴리율이 말도 못하게 많이 발생된 반도체 1배와 반도체 3배 속슬의 차트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좋으니까 홀딩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오랜만에 보는 불즈도 일단 빨간색 저항선까지는 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맞물리는 구간이다. 불즈. 하지만 지금 현재 불즈의 차트는 거지다. 기적으로 복귀를 해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일단
S, QQQ 같은 경우는 완연한 스토캐스틱의 과매도의 상황이죠. 슬슬 준비해야죠. 롱의 부분 매도를. 그리고 속스 S는 아직 스토캐스틱 과매도 상황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죠. 롱을 홀딩하면서 조금만 더 부분 매도 타이밍을 재면서 기다려봐야겠죠.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는 속스 S 1위. 감사합니다. 키움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TSLG. 테슬라 2배 숏이죠. 키움전사의 매수 매도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이요. 월가의 세력들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절대로 돈을 퍼다두지 않는다. 개미와 반대로 하는 것이, 뭐 우리도 개미이기 때문에 개미와 반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승리하는 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참고사항으로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활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니까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한번 확인하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코인의 공부지수 54. 어느덧 이렇게 빨리 뉴트럴로 올라올 줄이야. 코인도 빨리 그리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 2배, 코닐 21선은 반드시 터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터치를 하고 조금 조정이 나온 모습. 최근 매수한 자,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물대가 무조건 쌓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매물대에서 매수한 자들이 21선을 터치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자 차익 실현을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코인베이스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순간은 일단은 21선이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여전히 21선 하방의 추세.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순간입니다. 일단 21선을 다시 상방으로 돌리려는 흐름은 캔들이 21선 터치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밑꼬리를 달든지 밑꼬리를 달든지 계속 횡보한 후에 21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흐름이 나오고서야 상방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기다려야죠. 긴 기다림이 될 것 같습니다. 마라의 차트.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죠. 마라는 가장 추세의 전환이 빠르다. 선을 하나 그어봅니다. 현재 21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중이다. 코닐보다 빠르죠. 마라가. 보라색 지지선을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으면 저는 마라를 홀딩 중이고요.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인 주황색 하방의 추세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돌파를 하다가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뭐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긴 하나 현재 비트코인은 추세적으로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S&P, 다우지수보다 앞으로 24년 12월까지 비트코인의 상승분이 더 클 것이다. 가자. 많이 기다렸다. 나 너무 힘들었어. 이제 가자. 이더리움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가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별로 뭐 오르지도 않았는데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모습. 상관없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은 이더리움이고 마라고 코닐이고 간에 다 따라갈 것이다. 대장이 가는데 안 갈 수 없지 않겠느냐. 더 시저스 멤버십에 미종박님 음료수 후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님 UDT 가입을 해주셨네요. UDT 가입을 해주셨으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말을 걸어주시면 저의 매매 일지와 차트 보는 법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제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고 연락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고 난다. 워렌 버핏. 추가적으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더 올라서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우리가 겁을 내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부분 매도를 할 수 있게끔요.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